남진님, 비싼 머신이 저가 머신보다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준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이게 딱 대답하기 애매하긴 한데 오늘 제가 머신 가격 차이에 따라서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지 딱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가의 머신과 저가의 머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가의 머신과 저가의 머신들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일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이 하는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물을 끓이는 기능이죠. 그리고 그 물을 끓이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보일러고요. 그래서 보일러가 정말 중요한데 이 앞에 지금 보이는 거는 대부분의 상업용 보급형 머신들이 가지고 있는 싱글 보일러 열 교환기 방식의 보일러입니다. 제가 어떤 건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보면은 싱글 보일러가 한 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일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물이 차 있죠? 물이 차 있고 이 물을 120도 이상으로 끓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럼 물은 100도부터 보통 끓잖아요. 그러니까 120도로 막 팔팔 끓이니까 뜨거운 물도 공존하지만 위에 증기, 이 수증기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증기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이 스팀입니다. 이 물을 팔팔 끓여서 스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뜨거운 물은 뭐를 하냐? 이 뜨거운 물로는 온수를 뽑게 됩니다. 그 상업용 머신 보면 여러분 다 온수 버튼 있고 온수 노즐에서 막 가끔씩 콸콸콸 하면서 막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콸콸콸 하면서 나오냐면 이렇게 많이 끓이고 있는 물이 나오다 보니까 콸콸콸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겨야 되거든요. 그럼 추출은 어떤 물로 하는 거냐? 바로 요 안에 작은 관 하나 보이시죠? 요 열교환기라고 하는데 요 안에 있는 물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은 머신마다 다르지만 엄청나게 양이 크진 않거든요. 요 안에 있는 소량의 물로 우리는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 안에 있는 물은 이 메인 보일러에 있는 물로 중탕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면 이 방식에서는 한계점 두 가지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는 정확한 온도 타겟팅이 어렵습니다. 물론 듀얼 보일러나 독립 보일러 머신들도 완전 정확한 온도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93도를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진짜 딱 93도로 나오는 머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싱글 보일러 열교환기 방식들은 이런 타겟팅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움이 있죠. 물론 싱글 보일러 열교환기 중에 PID, 온도 조절 장치가 달려 있어서 이 내부의 온도를 PID로 맞추는 머신들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중탕하는 이 물의 온도까지 맞출 수는 없겠죠. 그래서 PID가 있어도 이 싱글 보일러 열교환기 방식들은 정확한 온도 타겟팅이 조금은 어렵다. 요거를 첫 번째 한계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온도 유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에 있는 물로 추출을 하는 건데 연속 추출을 계속해요. 바빠가지고.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빠지겠죠.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 물이 어느 순간 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센서가 감지해서 물을 다시 이렇게 채워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채워질 때 상온수에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중탕에서 어느 정도의 온도를 맞출 테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상온수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팀도 쓰고 온수까지 쓴다? 그러면 중탕하는 물의 온도도 조금씩 내려가면서 온도 유지가 비교적 어려워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20잔 정도를 연속으로 막 추출을 하신다. 그러면은 첫 잔이랑 마지막 20번째 잔은 다른 추출 온도로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은 겨울철에 조금 더 심해지긴 하거든요. 왜냐면 여름에는 상온수 자체의 온도가 좀 높잖아요. 근데 겨울철에는 그 상온수 자체가 엄청 차갑잖아요. 우리가 수돗물만 틀어봐도 그 물이 여기 유입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더 차가운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얘가 끓이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도 유지력에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요 점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쁜 상황에서 연속 추출을 하게 되면 열교환기 방식 머신은 커피 맛 차이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 온도 차이가 뭐 머신이나 환경마다 다르긴 하지만 생각보다 맛을 보거나 양상을 봤을 때 차이가 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보일러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듀얼 보일러 방식이에요. 여러분 듀얼 보일러는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스팀과 추출 보일러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듀얼 보일러들은 PID도 달려 있긴 하거든요. 보통 추출 보일러 쪽에는. 그래서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싱글 보일러 열교환기의 한계점 2개를 이걸 나눠 놓음으로써 또 PID를 장착함으로써 해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온도 조절 가능하고 추출 보일러만 따로, 그 다음에 별도로 돼 있다 보니 머신마다 좀 다르지만 저희가 이따가 보여드릴 머신은 한 3L가량 되거든요. 이 추출 보일러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 유지력도 싱글 보일러 열 교환기보다 유지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바쁜 매장, 손님이 몰아치는 러쉬가 심한 매장인데 나는 추출 온도를 일관되게 해서 일관된 커피 맛을 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싱글 보일러 열 교환기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신 경우에는 이런 듀얼 보일러 머신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셔야 비교적 안정적인 추출 온도로 커피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해볼 건데, 저희가 교육장에 이베리탈의 뉴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이 머신이 듀얼 보일러여가지고 실제 사용하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전에 뉴 익스프레션 프로 모델의 이 온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뉴 익스프레션 프로는 이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온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온도를 보면은 98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출수를 98도로 추출은 보통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도가 이 머신의 추출수 온도냐, 이제 그거는 아닙니다. 머신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이 디스플레이 온도와 실제 추출수 온도가 어느 정도 조금 비슷한 머신들도 있고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 숫자를 어떤 절대적인 온도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상대적인 또는 기호로 바라보시는 게 좋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온도를 전문적으로 재는 테스터기가 있지 않은 이상 카페에서 이 실제 추출수를 재기는 조금 어려워요. 저도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 방식은 정확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 추출수 온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 거죠. 근데 어차피 커피는 중요한 게 맛이잖아요. 맛을 보고 온도를 올릴지 내릴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98도로 설정이 돼 있는데 내가 맛을 봤는데 너무 커피가 쓰고 텁텁한 맛이 강해요. 그럼 이런 케이스에선 온도를 내리는 걸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97, 96, 95 이 머신에서 할 수 있는 최소 단위대로 내려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매장에서 뭐 이 똑같은 머신 또는 다른 머신이라고 할게요. 그 머신이 있는데 그 머신은 92도예요. 근데 먹었을 때 쓰고 텁텁해요. 그럼 거기서 91, 90 그렇게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머신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마다, 환경마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는 이 머신으로 무조건 92도 해 한다고 다른 곳에서도 베스트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절대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상대적인 값, 어떤 기호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맛을 보고 조절하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지금 이 98도로 해놨을 때 대략 몇인지 제가 부정확한 방법이지만 이걸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일단은 이 방식 정확한 방법 아닙니다. 근데 나는 대략적으로라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저는 이렇게 보통 측정을 하거든요. 장비가 없을 때 이 온도계를 이렇게 두고 피처 같은 거에 물을 받으세요. 그다음 그 온도를 측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몇 도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네, 여러분, 일단은 온도가 90도 좀 안 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오차가 너무 많은 게 뭐냐면, 일단 이 온도계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런 온도계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물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뺏는 추출은 잘 안 하거든요. 연속 추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거의 물을 500ml가량 뽑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잔의 에스프레소 뽑을 때 50ml에서 60ml 정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쉬지 않고 그냥 10잔을 계속 누른 거예요. 물을 끊지도 않고. 그래서 얘도 보면 지금 온도가 조금 내려가 있어요. 왜냐면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설정한 값이 아니라 실제 실치값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8도로 해놨는데 이제 94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듀얼 보일러 머신도 온도가 안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극한의 상황을 좀 가정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도 좀 궁금한 분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해보실 수는 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중요한 부분은 먹어보고 맛을 보고 그 기준에서 올릴지 내릴지 그거를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 뉴 익스프레션 프로 온도 조절 방법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설정을 누르면 안 되고 이 전원을 한번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설정 버튼을 꾹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두 번째 보일러처럼 생긴 애를 눌러주시고 내리시다 보면은 보일러 온도라는 게 있죠. 이걸 눌러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통상 100도로 보통 맞춰놓고 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보통 사용하는 미디엄이나 미디엄 다크 계열의 커피들이 좀 부드럽게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오늘은 98도로 조금 맞춰놓고 사용을 할게요. 이건 이따 조절하는 거 좀 보여드려야 돼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뒤로 가지고 다시 전원을 켜주면 끝입니다.
자, 이번에는 뉴 익스프레션 프로가 온도 유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0잔의 에스프레소를 뽑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커피 아까우니까 가정을 할게요. 근데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일단 첫 잔은 그냥 뽑겠습니다. 첫 잔은 정확히 뽑고 두 번째부터 9번째 잔까지는 일반적인 루틴의 속도를 제가 내면서 그냥 버튼만 누를게요. 물 흘리듯이. 그 다음 마지막 잔은 똑같이 커피를 실제 담아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잔과 마지막 잔까지의 이 온도의 변화, 또 온도가 떨어진다 하면 오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도 체크도 해보고 또 맛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자, 일단 그라인더는 카이테어 그라인더를 좀 사용을 하도록 해볼게요. 커피는 미디엄 또는 미디엄 다크 포인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억셉트 커피의 P타입 블렌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98도 맞고 일단 첫 잔을 한번 뽑아볼게요. 입자가 조금 고운 상태긴 한데 일단 이 세팅으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를 잠깐 보관을 좀 해둘게요. 이걸 잠깐 놔두고.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행위만 할 거거든요. 약간 두 번째 이제 뭐 추출을 하겠죠. 이렇게 막 작업을 했다 칠게요. 투그룹이니까 보통 투그룹 다 쓴다는 기준에 할게요. 자, 버튼 눌러서 막 추출하고 있다. 또 막 하나 가져가서 막 작업하고 막 누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빼가지고 막 작업하고 누르고 자, 둘, 셋, 네 개 잔 막 했다 치고 다섯 번째 잔 고 아홉 번째 잔 그 다음 담을게요. 자, 여러분 앞에 제가 좀 빨리 했어요. 그냥 이런 동작들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냥 조금 빨리빨리 한번 눌러봤고 자, 마지막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꽂아볼게요. 지금 보면은 94도로 좀 내려가 있죠. 처음에 98에서 일단 마지막 잔을 뽑겠습니다. 근데 지금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96도입니다. 지금 보면은 94에서 시작했는데 96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맞추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듀얼 보일러는 또 아까 말했듯이 PID가 달려 있어가지고 내가 온도를 설정한 그 값 있잖아요. 근데 그 값이 정확한 건 아니어도 어쨌든 그 설정한 값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얘가 계속해서 끓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싱글 보일러 열경기 같은 경우는 이 방식 자체가 조금 힘들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막 엄청 빠르게 했잖아요. 그게 좀 극한으로 조금 추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듀얼 보일러도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머신들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너무 엄청 많아서 듀얼 보일러 이상으로 최대한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가격이 너무나 상당히 고가예요. 그런 머신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가격 때문에. 보통의 듀얼 보일러들은 이렇게 약간의 편차는 있긴 하지만 지금 98도 다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지 않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보일러 내부 용량이 있다 보니까 10잔 정도 추출을 했을 때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지는 전 않는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두 개의 맛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그럼 추출한 에스프레소로 아메리카노 만든 다음에 맛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비교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보셨다시피 온도 차이가 있기도 했고 온도 말고 다른 변수 영향도 빼놓을 수는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셔볼게요. 이게 처음에 98도로 해서 내린 거, 그 다음 제가 막 극한의 상황으로 막 물을 빼다가 10번째 추출한 요 커피. 차이 분명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숫자의 온도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편차인지 조금 봐볼게요. 근데 커피가 좀 맛있거든요. 아까 제가 100도로 했을 때 커피가 좀 써가지고 온도 98도로 맞춘 거예요. 일부러 딱 부드러워요. 그 다음 요거 좀 내려간 거. 여러분 차이가 있긴 있거든요. 첫 번째 거는 조금 더 무겁고 이 커피에 좀 달고나 같은 그런 단향들이 잘 나오거든요, 여운에. 근데 이 두 번째 컵은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하지만 온도가 분명 보였기 때문에 두 번째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산미가 살짝 더 드러나는 느낌이 있어요. 단향은 얘도 좋아요. 하지만 그 단향의 강도나 길이가 첫 번째 커피보단 조금은 짧은 것 같다. 지금 적당히 미지근해졌을 때도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맛은 솔직히 괜찮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매니저님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 있으니까. 어떠세요? 저는 높은 온도로 내린 게 더 커피 농도나 그 뒤에 남는 맛이 더 강하고 약간 온도 낮게 내린 게 좀 좋게 말하면 깔끔하고 나쁘게 말하면 농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좀 연한 느낌이 있다. 아, 공감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추출 온도가 커피 맛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지금 저희가 극한의 상황을 좀 가정을 했잖아요. 아마 실제로 저런 속도로 추출하기는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거는 이제 사람이 직접 하는 걸로 했을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막 동작한다 했지만 거의 자동 템핑 쓰거나 그냥 템핑만 하는 경우가 저 속도일 것 같아요. 추출 시간도 좀 짧고
짧은 편이고, 그래서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서 4도 정도 차이가 나게 했지만 디스플레이상으로 이 정도 맛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상업용 보급형 머신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매장에. 그럼 제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한번 커피 내려보세요. 처음에 한 잔 내린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막 대충 빠르게 해가지고 9번을 내려요. 그 다음에 또 내립니다. 그러면은 먹어보시면은 차이가 정말 심하게 나는 걸 느끼실 거거든요. 맛이 좀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이 좀 베스트 타겟 온도면은 10번째 뽑은 거는 너무 낮은 온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맛이 먹었을 때 너무 가볍거나 너무 조금 풋내가 난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가 하는 카페가 엄청 바쁜 매장이고 우린 연속 추출을 정말 계속해서 해야 되는 매장이다. 그런데 커피 맛이 진짜 똑같아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말로 고가의 머신을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머신들도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정도의 예산은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확보하고 싶다 하시면 이 정도의 듀얼 보일러 머신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람지님, 그런데 이런 듀얼 보일러 머신 가격은 비싸지 않나요? 맞아요. 비싸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보일러가 막 여러 가지, 보통 멀티 보일러라고 하는데 그런 머신들은 정말 비싼데 듀얼 보일러도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듀얼 보일러 머신들이 뭐 1000만 원 중후반에서 그다음 2000만 원 선의 머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뉴 익스프레션 프로는 제가 처음에 가격을 들었을 때 가격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 이베리탈의 뉴 익스프레션 프로 머신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용한 카이테어 그라인더, 그 다음에 뭐 제빙기, 온수기, 정수 필터 이렇게 냉장고를 제외한 카페 운영에 필요한 이 필수 장비들을 패키지로 묶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정말 놀랍게도 1000만 원 초반대입니다. 이걸 다 묶었는데 머신이 1000만 원 초반대인 게 아니라 머신이랑 다 묶었는데 패키지가 1000만 원 초반대다. 정확한 금액은 고정 댓글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 그게 가능한가요? 사실 진짜 이 가격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좀 엄청 어려운 가격이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 뉴 익스프레션 프로 자체 가격이 원래 좀 괜찮기도 했고 거기에 저희가 업체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협의를 해서 이 가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 혜택을 저희가 많이 만들었죠. 첫 번째 혜택은 이 이베리탈의 공식 수입원인 클러스톤에서 무상으로 1년간 AS를 진행을 한다. 근데 이 혜택은 사실 다른 업체들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에 혜택을 더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뉴 익스프레션 프로 이번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께는 뉴 익스프레션 프로 전용 온라인 강의를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혜택은 람지 클래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 레시피북 3종 세트도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혜택은 이 뉴 익스프레션 프로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 중 한 분을 선정해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출장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정해진 기간 동안 단 3개의 패키지만 판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지금 당장 앞두고 계시거나 또는 향후 6개월 안에 창업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합리적인 가격에 이 많은 혜택과 함께 이번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커피를 안정적으로 뽑아주는 이 듀얼 보일러 머신 이베리탈 뉴 익스프레션 프로 패키지를 아주 다양한 혜택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에 가져가셨으면 하고 혹시나 장비 관련돼서 궁금하거나 머신 구매 관련 궁금하신 부분은 카카오톡 채널 람지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